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본명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오케스트라를 했었어요. 이제 거기서도 진짜 무서운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단원일 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본명님은 귀신을 보시니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잖아요. 네네. 예술 쪽 계통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공연장에 귀신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귀신들이? 네, 그리고 그냥 자기들도 노래에 홀리는 느낌? 그러니까 빨려 들어오고 이렇게 좀 몰린다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확실히 오케스트라도 거울이 있는 연습실이 많아요. 아무래도 봐야 되니까 본인의 모습을. 네, 근데 약간 거울 속에서 귀신들이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 있다. 거울, 음악, 다 있네요, 좋아하는 건. 또 오케스트라는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 수가 많으니까 왜 귀신이 사람 많은 곳 좋아해서 클럽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오케스트라도 단원이 막 몇백 명 이러잖아요. 엄청 많죠. 몇십 명이지 최소. 200명이었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신 것 같다.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본명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오케스트라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의 파트는 퍼커션이라고 해가지고요. 타악기예요. 쉽게 말하면 작은 북, 큰 북, 팀파니, 건반 등등등등 탬버린도 있고요. 이렇게 정말 타악기는 전부 다 하는 팀이었어요. 이게 실력이 검증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디션을 보고 얘는 들어오면 잘하겠다 하는 애들을 뽑는 오케스트라였어요. 그래서 제가 합격을 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이론 공부만 배워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악기 파트 배정을 받아요. 내가 악기 파트를 뭘 할지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에. 근데 제가 파트를 타악기로 받은 거예요. 퍼커션으로. 그래서 퍼커션 파트를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서 보통 6개월에서 1년이면은 신입 막내 단원들이 데뷔 무대를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일반 무대를 보는 건데 저희는 첫 무대니까 데뷔 무대라고 불러요. 그런데 제가 너무 못하는 거예요. 동기들은 어느 정도냐면은 그래도 면접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선배들 손을 보고 따라칠 정도예요. 다 그렇게 재능 있는 친구들인데 저는 그냥 너무 못했어요. 타악인데 박치예요. 음치도 있고 그러니까 건반도 못하고 너무 그냥 엉망진창 너무 못해요. 연습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해도 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기들은 이미 데뷔 무대를 가지고 그 다음 공연부터는 거의 빠짐없이 무대를 나갔는데 저만 1년 늦게 무대를 나가게 됐어요. 그 나가게 된 과정을 이제 이야기해드릴게요. 제가 동기들이 이제 무대를 나가고 나서 또 밑에 후배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너무 못하니까 선배들도 연습 안 하냐? 이러면서 혼을 많이 내셨고 후배들도 그냥 겉으로는 선배 뭐 이러지만 실제로는 쟤 진짜 못함 약간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게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고정 연습 날짜였는데 담당 선생님이 있어요. 악기 파트마다. 그래서 악기 파트 선생님한테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인 연습을 하겠다라고 미리 연락을 하고 그 다음 연습실 가서 몇 번 방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혼자 연습을 해요. 왜냐면 그게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 문자를 꼬박꼬박 잘 보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좀 귀찮은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데뷔 무대를 너무 나가고 싶어서 수토 1이 고정 연습일인데도 월, 화, 목, 금도 나가고 개인 연습을 그리고 그 다음에 수토 1 남아서 연습하거나 아니면 먼저 와서 연습하거나 이렇게 개인 연습을 좀 많이 가졌어요. 근데 레슨 선생님은 좀 많이 혼내시는 선생님이어서 이제 레슨 선생님 눈을 피해서도 연습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명 이상씩 연습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연습하러 못 가요. 꼭 2명이 누구누구가 연습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혼자 연습을 했거든요. 왜냐면 거의 왕따였어요. 너무 못하니까. 그래서 아무도 저랑 같이 연습을 해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연습하면 저한테 좀 진도를 맞춰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 혼자 연습을 나가는데 그럼 허락을 또 안 해주니까 이제 그냥 말도 없이 혼자 연습을 나가게 됐어요. 근데 혼자 연습을 하는데 원래 타기 연습실은 1번 방에서 주로 했었어요. 1번 방이 네. 제일 넓어서. 근데 악기실에서 1번 방까지는 정반대의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1번 방까지 가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왜냐면 타악기니까 막 끌고 다녀야 되고 무겁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비교적 가까운 중간 지점쯤에 있는 소연습실이라는 곳에서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른 방은 거울이 하나도 없는데 소연습실은 거울이 있는 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타악기를 연습하고 있으면은 그냥 뭐 별일이 계속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오케스트라에서는 피아노 연주자가 없었거든요. 근데 물론 피아노가 대연습실이라고 해서 큰 연습실, 그 다음 중연습실이라고 해서 두 번째가 큰 연습실, 그 다음 소연습실 1, 2, 3, 4, 5, 6, 7, 8 이렇게 크기 순이거든요. 근데 저는 소연습실에서 연습했잖아요. 그 대중 소에만 피아노가 있어요. 근데 제가 타악기 연습을 하면 피아노 소리가 들려요. 나 말고 여기 아무도 없거든요. 이 건물 자체에 나 말고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타악기 연습을 하다가 피아노 소리가 들리면 연습을 멈추고 누구지? 약간 이렇게 듣잖아요. 어디서 들리는 거지? 하는데 제가 연습을 멈추면 동시에 멈춰요. 근데 다시 시작하면 똑같이 연습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피아노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제가 멈추고 다시 들으려고 하면 이게 진짜 제가 멈추고 멈추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동시에 멈춰요. 그리고 시작하는 것도 동시에 시작해요. 제가 듣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찾겠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게 있었어요. 내 악기가 아닌 남의 악기는 절대 손대지 말 것. 그런 규칙이 있었는데 저희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피아노 연주자가 없었잖아요. 근데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 이거는 어떤 피아노 파트가 아닌 단원이 그냥 장난치고 있나 보다 라고 해서 후배면 혼내야겠다, 경고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선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고요. 그래서 제가 연습실을 이렇게 막 돌아다녔어요. 중연습실도 가고 대연습실도 가고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불도 꺼져 있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다시 소연습실에 들어가서 제가 연습을 하는데 또 갑자기 똑같이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잡으러 간다 이러고 스틱 딱 내려놓고 우선 중연습실이 제일 가까워서 중연습실을 갔는데 제가 분명 불 끄고 나왔거든요. 근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좀 규모가 큰 연습실이어서 제가 뒷문으로 들어간 거라 피아노가 있는 쪽으로 앞으로 갔는데 피아노 건반이 피아노가 열고 닫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열려있는 거예요. 마치 방금 누가 연습하고 간 것처럼. 그래서 제가 누구지? 누가 이렇게 빨리 도망을 갔지? 이것도 신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랑 계속 동시에 연습하고 동시에 멈추지? 이것 때문에 잡으러 왔다가 그 다음에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불을 끄는 걸 제가 기억을 하고 나 불 껐다 지금 약간 이러면서 왜냐면 들어올 때 불 켜져 있었으니까 확실히 불 껐고 문 닫았고 이러고 다시 소연실을 가서 연습을 하는데 또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이거는 나 농락하는 거다. 아무리 나를 왕따시켜도 이렇게 농락하면 안 되지.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중연습실을 갔는데 이번엔 문도 이렇게 누가 걸어서 열어놓고 불도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사람이다 이러고 그리고 피아노 건반을 제가 닫아놓고 나왔거든요. 근데 다시 갔는데 피아노 건반이 또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큰 목소리로 야 나와라 이랬어요. 근데 그 오케스트라 연습실들은 무대랑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무대에서 공연 들으러 가면 울리잖아요. 그래서 그 연습실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울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나와라 이러면 메아리까지는 아닌데 뒤에 라 하고 이렇게 퍼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워낙 커서 분명 사람이면 들었을 텐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하지 마라 장난치지 마라 이러고 저는 다시 소연습실로 가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데 그 왔다 갔다 시간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제는 소연습실에서 중연습실까지 가는 게. 그래서 그냥 니는 니 알아서 해라. 그러다가 누구한테 걸리면 혼나는 거지. 나는 내 연습할린다. 이랬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연습을 하려고 거의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연습실을 갔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무대가 일정이 언제 공연이 있다 하고 공연 일정이 잡혔는데 그 공연은 내 데뷔 무대로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미친 것처럼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손에 물집이 다 잡히고 그 물집이 터지고 이러는데도 그냥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물집이 생기고 터져야 돼요. 왜냐면은 물집이 생기고 나크를 기다리면은 굳은 살이 안 배겨서 다시 물집이 잡히고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집이 터져서 굳은 살이 생기는 게 나중을 생각하면 계속 악기를 연습할 거면 그게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손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연습을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다 같이 레슨 선생님의 지휘 아래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악기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 메트로놈이라고 박자기가 있는데 걔가 삑삑삑삑삑삑삑삑 하면은 저희는 이제 그 소리에 맞춰서 연주를 하는 형식이었는데 제가 그 전날에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 메트로놈 소리가 엄청 큰데 이게 신기하게 박자가 제 박자랑 메트로놈 박자랑 똑같이 맞으면은 메트로놈 박자의 그 삐삐삐삐 이 소리가 안 들려요. 박자가 서로 정확하게 물리면. 근데 제가 박자가 조금 틀어지잖아요? 아니면 살짝 틀어져도 솔직히 그렇게 완벽하게 물리게 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거의 그런 경우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물리는 경우가. 그래서 메트로놈 소리는 아무리 악기 소리가 커도 거의 들리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그 전날 연습 때 레슨 선생님 없이 연습하는데 거의 2번인가 3번인가를 그 물려가지고 메트로놈 소리가 안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소름 돋으면서 나 이번엔 진짜 데뷔 무대 할 수 있겠다 이러면서 다음날 레슨을 듣는데 제가 연습을 하는데 너무 제 연주에 제가 너무 심취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다들 악기를 멈췄고 연습이 중간에 누가 멈췄나 봐요. 잠깐 네. 멈춰 약간 이러면서 레슨을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걸 못 듣고 그냥 미친 듯이 연주를 한 거예요. 혼자. 갑자기 혼자 독주를 한 거예요. 미친 듯이. 근데 갑자기 선배 한 명이 저한테 야야 너 미쳤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요? 선배 왜요? 이러는데 야 디 이거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 손이 다 불어 터져서 악기에 피가 다 튄 거예요. 근데 저분은 몰랐어요. 그것도 모르고 악기 연주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좀 거의 살인 현장처럼 피가 악기에도 물들어있고 스틱에도 물들어있고 바닥에도 흘러있고 진짜 그 정도인데 제가 그럼 손이 진짜 아팠을 거 아니에요. 손에서 나온 피인데. 근데 그것도 모르고 연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의무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무실 갔다 와라 해가지고 그러면서 선배들이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너 괜찮아? 이게 아니라 악기가 나무니까 악기에 이렇게 피 묻으면은 금방 썩는다고 이거 닦고 가라고 이렇게 혼을 냈어요. 제 손이 괜찮냐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우선 악기를 열심히 닦고 스틱도 열심히 닦고 그 다음에 의무실을 가서 대충 손에 다 붕대를 일일이 감고 그 다음에 돌아왔어요. 근데 분위기가 뭔가 연습을 재개하지 않고 다들 저를 약간 기다리고 있었던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막 조용히 그냥 들어갔는데 갑자기 레슨 선생님이 진짜 호랑이 레슨 선생님이고 여러분 영화 위플래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 대머리 무서운 합주 선생님이 나오거든요. 그 선생님이랑 거의 똑같은 레슨 선생님이었어요. 진짜 무섭고 사람을 가스라이팅하고 극악으로 몰아가서 성장하게 하는 케이스. 근데 저를 그렇게 극악으로 많이 몰고 가셨는데 그날 또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앞에서 혼자 연주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떨리잖아요, 제가. 그리고 방금 전에 피도 흘렸고, 그러니까 손도 너무 아픈 상태고, 너무 무서운데 지금 나 혼자 연습하라고? 이것도 나 혼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근데 혼나지 말자. 정신 바짝 차리자. 이러면서 연습을 했어요. 정신 진짜 차려야 돼. 똑바로 정신 차리고 레슨 선생님께 안 혼나는 게 목표다. 이러면서 제 파트를 하는데 갑자기 멈춰 이러는 거예요. 그땐 또 소리가 잘 들렸어요. 그래서 멈춰 이래서 네 하고 이렇게 멈추고 레슨 선생님이 어떤 평가할지 이렇게 눈 깔고 있는데
너 어깨 피고 허리 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이러고 어깨 피고 허리 피고 고개 여전히 눈 내리 깔고 있는데 이번에는 네가 파트장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장이 뭐라고 해야 할까? 리더? 제일 리더이면서 그 다음에 그 공연 퍼커션 파트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파트장을 맡아요. 그래서 레슨 선생님이 없는 연습 때 연습을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선배들이 위에 세 기수나 있는데 제가 파트장을 하라는 거예요. 보통 제일 맨 위 기수 선배가 파트장 하거든요. 왜냐면 오래 할수록 솔직히 잘하잖아요. 저보다 3년 더 한 선배님인데 그래서 제가 3년을 건너뛰어서 최초로 거의 막내가 파트장을 맡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데뷔 무대도 제가 갖게 되고 그리고 저희 파트만 레슨하는 거 말고 전체 합주를 들어갔는데도 갑자기 자 잠깐만 다 멈춰봐 타악기만 해봐 해서 타악기만 다 같이 연주를 했는데 갑자기 합주 선생님이 저를 딱 찝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건반으로 가서 어떤 파트 부분 쳐볼래? 해서 제가 심지어 연습 안 했던 거고 악보는 몇 번 봤지만 처음 쳐보는 구간이었는데 진짜 빠른 부분이었는데 제가 그걸 했는데 성공한 거예요. 저는 제가 하고도 좀 놀랐는데 근데 합주 선생님이 기존 건반 너 빠지고 분명히 너가 들어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로 파트에 파트장까지 하고 이렇게 겹경사가 난 거죠. 데뷔 무대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완전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무대를 갖기 한 3일 전쯤에 저 혼자 지하 비상구 계단에서 혼자 오케스트라는 보통 악보를 안 외우거든요. 왜냐면 연주 시간이 막 2시간에서 3시간 이러니까. 근데 저는 악보를 다 외울 정도로 연습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근데 그거를 되게 질투? 꼴 보기 싫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미리 나와서 그 비상구 계단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악보를 보면서 혼자 손으로 그냥 무릎 치면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중간에 그만둔 선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군기가 진짜 바짝 들어간 오케스트라였거든요. 완전 군대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선배라고 부르면 안 되고 선배님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존댓말 써야 돼요. 그 존댓말이 약간 어른한테 쓰는 존댓말.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어쩌고저쩌고 이런 느낌. 근데 다른 파트긴 했는데 그 선배님 얼굴을 어쨌든 알고 중간에 그만두긴 했어도 선배님은 선배님이니까 제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이랬어요. 근데 그 자리에 저밖에 없었고 선배님만 지나갔는데 선배님이 저를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 인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아무리 내가 싫을 수 있어도 인사까지 무시할 일인가?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선배가 알고 보니까 저희 오케스트라는 특이하게 항상은 아니고 종종 발레를 하는 무용하는 팀이랑 같이 무대를 꾸렸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연주음악에 맞춰서 발레를 하는 그 팀이 있었는데 제가 비상구 거기서 인사를 했던 선배님이 발레 연습하시는 선배님이셨어요. 근데 그 선배님이 알고 보니까 중간에 그만뒀는데 하도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데뷔 무대로 갔기로 했던 그 무대에 발레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오셨구나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그 선배님 별명이 뭐였냐면은 어떤 도구 같은 거를 이게 발레가 완전 전통 발레는 아니고 뭔가 던져서 돌려서 받는 이런 것도 하고 약간 묘기를 많이 부리는 그냥 발레는 바탕이 되는 그런 무용을 하는 선배님이었는데 그 선배님이 이렇게 던져서 받는 걸 진짜 잘했어요. 그리고 그 던지는 높이도 진짜 높고 그래서 그 선배의 별명이 그 기술을 토스라고 해요. 던져서 받는다고 해서. 근데 그 선배의 별명이 토스 신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잘하는 진짜 너무 잘하는 선배인데 중간에 그만둔다고 했을 때 의아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그만두지? 약간 이랬던. 근데 그 선배가 다시 무대 도와주기로 왔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틀 전쯤에 리허설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하필 제가 합주 선생님의 지정으로 건반 솔로를 맡게 되었는데 그 건반 솔로에 맞춰서 그 발레 선배님이 던졌다 받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휘자도 보고 발레하는 선배님도 보고
그러면서 제 솔로 파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솔로 파트를 치다가 그 선배님을 딱 봤는데 제가 모든 귀신을 항상 봤던 건 아니고 뜨문뜨문 귀신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 리허설 하는 곳에서 조명 위에 제 또래? 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 되는 여자애가 그 조명 위에 앉아서 공중이니까 다리 왔다 갔다 딸랑딸랑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앉아서 막 생글생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하기 전부터 쟤 뭐야, 신경 쓰여, 나 데뷔 무대 얼마 안 남았는데 신경 쓰여, 또 귀신 보여,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제 솔로 파트랑 그 발레 던지는 파트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갑자기 그 귀신이 던진 그 소품을 잡아서 밑으로 내려 꽂은 거예요. 이게 근데 위에 부분이 무거워서 보통 떨어질 때 위에 부분이 밑으로 내려오고 그거를 선배는 가벼운 부분 잡아채서 이렇게 받아내는 거여서 그래서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 그 여자애가 내려 꽂아버리니까 이게 무거운 쪽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진짜 가벼운 쪽으로 세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팍 꽂혀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배가 소리 지르면서 옆으로 피하면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솔로를 하다가 너무 깜짝 놀라서 연주를 멈췄고 그 선배는 야악 하고 비명을 질렀고 그래서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리허설 잠깐 멈춘다 그러고 다들 그 선배한테 달려가고 근데 저한테는 저도 놀라서 멈췄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한테는 별말 없었고 거의 그 선배가 실신하는 듯이 막 깨악 하면서 주저앉았기 때문에 다들 그쪽으로 달려갔는데 근데 그 여자애가 그냥 약간 재밌었다는 듯이 박수 치면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저도 놀랐으니까 옆으로 쓰러진 그 선배를 보고 있는데 그 선배는 거의 여자애랑 눈을 마주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선배가 그 여자애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허공을 노려보는 게 아니라 정확히 그 여자 귀신이랑 눈 마주치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뭐지? 이건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선배는 의무실가고 저희끼리 연습을 진행하다가 제가 끝나고 몰래 개인 연습을 하려고 또 보고를 안 하고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소연습실에서. 근데 그 무용하는 선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그 귀신 보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랬더니 보이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귀신이라니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 다 알아. 너 그 귀신 일부러 붙이고 있는 거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너가 간절한 건 알겠는데 귀신을 붙이고 다니지 말아야지. 너 때문에 나까지 죽을 뻔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세요? 선배님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냥 선배님 몸 괜찮으세요? 이러면서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선배님 귀신을 보는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용을 하면서 귀신을 너무 많이 봤대요. 그래서 무용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해서 그만둔 건데 사람들이 좀 도와달라고 해서 온 건데 선배님도 그 여자 귀신을 봤고 그 여자 귀신이 선배님을 향해 소품을 던진 거를 선배님은 봤고 그리고 그 여자 귀신이 선배님을 헤아렸던 걸 봤는데 선배님은 이제 그 여자 귀신이 나 때문에 온 귀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선배님 제가 어떻게 귀신을 붙이겠어요. 전 무당집도 간 적 없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보는 거잖아. 보이는 게 아니라 보는 거잖아.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좀 많이 소름 돋는 거예요. 사실 제가 무대가 너무 간절했잖아요.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사이비 종교 있잖아요. 그때 그 사이비 종교가 기도를 하면 귀신들이 나를 도와준다라는 거였잖아요. 사실 제가 너무 간절해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었고 엄마가 너 그러면은 그 기도를 하면은 이번에 효과를 보고 효과를 봤으면 이제 그 종교 열심히 믿는 게 어떠냐. 이번엔 속눈썹 치고 기도를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여자 귀신이 저한테 붙었어요. 근데 원래 있던 귀신이래요. 그 여자애가 선배님 말로는. 원래 그 연습실에 있는 귀신. 약간 형체를 잃어가는 귀신이었대요, 사실은. 완전 희뿌옇고 뭔가 안개처럼 뭉개져 있는 느낌? 근데 제가 그 사이비 종교 기도를 하면서 걔가 점점 형체를 갖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선배를 해할 수 있게 될 정도로 사람의 형체도 갖추고 힘도 갖게 된 거예요, 걔가. 그래서 선배가 너 그만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선배가 그 귀신이 너를 그냥 도와주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까지 엄마한테 뭐 재물을 바쳐야 된다 그런 것도 들은 게 없고 그냥 귀신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것밖에 들은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배는 사실 그 종교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그러니까 제 수명을 자기가 먹고 자기는 점점 선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잘 되길 도와주긴 하겠죠. 근데 저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걔랑 저랑 뒤바뀌는 거예요 서로. 어이구, 예. 근데 그것까진 몰랐던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 선배가 그만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 그만두라고. 네가 개인적으로 연습해서 해야지. 귀신의 힘으로 하면은 너 언제까지 그 귀신한테 매달릴 거냐고, 완전히 걔한테 뺏기고 나서야 그만둘 거냐고, 야.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저도 기도를 멈췄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무대는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 선배도 무사히 다치지 않고 끝났고. 근데 그 선배가 나중에 비상구에서 저의 인사를 무시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그때까지는 선배가 제가 귀신을 못 본다고 생각했을 때요. 그리고 저도 제가 귀신 본다고 어렸을 때 얘기했다가 왕따당한 경험이 있어서 아무도 제가 귀신 본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선배도 일반인들은 보통 귀신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제 옆에 그 여자애가 이미 붙어 있었대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선배가 괜히 그 여자애랑 자기랑 눈이 마주치고 그리고 괜히 아는 체를 했다가 저를 해할까봐 저를 무시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사실 무시하고 지나간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저는 그 귀신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 귀신의 힘을 받고 있었어요. 그거를 선배는 이틀 전에 자기가 다칠 뻔하면서 알게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저는 무사히 잘 무대에 올라갔고 다들 너 진짜 잘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도 기도를 멈췄어요. 하지 말아야겠다. 이제 진짜 내 실력으로 해야지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화를 내는 거예요. 너 그렇게 간절한데 그렇게 네가 필요할 때만 하면 어떡하냐. 평소에도 잘해야지. 네가 필요할 때만 하고 빼는 게 어딨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부터 약간 사이비 같잖아요. 교회나 다른 정상적인 종교들은 원래 필요할 때 찾아오라 이러잖아요. 근데 엄마가 믿는 사이비 종교는 필요할 때 찾으면 안 돼요. 평소부터 잘해야 된다. 평소부터 공을 쌓아야 된다. 기도를 해서. 그리고 필요할 때만 찾는 게 더 악랄한 거다. 네. 약간 이렇게 설파하는 그런 종교였는데 그래서 엄마가 너 계속 기도를 하라고. 근데 엄마 나 그냥 이제 내 실력으로 할래 이랬는데 제가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귀신빨이 떨어졌는지 물론 예전만큼 최악은 아니지만 그냥 완전 잘하는 정도는 아니? 그냥 보통의 정도가 되었어요. 이제 사람들도 좀 의아했어요. 너 그때는 진짜 신들린 것처럼 잘하더니 요즘에 연습이 게으른가 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연습은 매일 나갔거든요. 나머지 네. 개인 연습은 계속 나갔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또 다음 무대에 그 공연의 멤버로 될지 안 될지 또 애매해진 거예요. 왜냐면은 제 실력이 그만큼 떨어져서. 그래서 제가 너무 불안해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랬었어요. 잠자기 직전까지 그 공연 무대만 계속 보고. 근데 네. 갑자기 이상하게 그 메인 솔로 파트장이 된 멤버가 갑자기 다리에 수술을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뭐든 하고 싶어서 뭐든 다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모든 파트를. 예. 다 그 모든 파트를. 그래서 완전 그 사람만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파트를 할 만한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들어가서 제가 무대에 오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난하게 무대도 잘 끝나고 내려왔어요. 근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너 이번에 잘 됐어?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멤버도 돼서 공연 무대 잘하고 왔지 이랬는데 엄마가 그거 다 엄마 덕분인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엄마가 제가 무대에 오를 수 있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올라갈 수 있게 된 거라고. 그래서 엄마 그 멤버가 다쳐서 지금 3개월째 입원 중이야. 그런 것까지 엄마가 원했던 거야? 그랬더니
그런 것까지는 원하진 않았지만 너가 무대에 올라가려면은 그런 정도의 수는 있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휴, 예. 그래서 그때 진짜 미쳤다. 안 그래도 미쳤다고 꾸준히 생각해왔지만 그때가 이제 중3 이럴 때여서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생각이라는 걸 좀 더 논리적으로 할 때잖아요. 초등학교 때보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미친 거다. 이건 진짜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 하면 진짜 위험하다. 이게 나만 위험한 게 아니라 주변까지 벌써 선배 그 멤버에 다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안 해야겠다 하고 안 하게 되니까 저는 아무리 연습해도 워낙 재능 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저도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돼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되었던 얘기를 하면서 진짜 무서웠다. 무섭네요, 네. 확실히. 네. 이게 이제 저주양박 비슷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가 하라고 했냐면은 기도문을 엄마가 써주셨거든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입으로는 약간 기도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써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가 그 교주를 위해 살겠고 그리고 교주가 건강하기를 그 교주 이름까지 다 써서 예. 예를 들어서 교주가 김돌비면 김돌비님의 무사 우병장수 건강을 기원하며가 첫 번째 기도 시작이에요. 하느님 아버지 이게 처음 시작인 것처럼 그 교주의 건강과 그거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종교를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모든 귀신이 저를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약간 이런 모든 귀신이 제천선신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제천선신이 저를 도와주는 귀신이에요. 저도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그런 식의 기도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나를 도와주는데 그게 안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냐면은 아직도 그 기도문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 기도문은 엄마가 속으로 말하라고 하는 거 말고 입으로 외우는 기도문 있잖아요. 네. 그거를 아직도 다 외우고 있을 정도거든요. 들으시면 진짜 소름 돋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앞부분을 살짝 말씀드리자면은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속으로는 그 무병장수와 귀신들이 모두 절 도와주세요를 하는 거예요. 묘랭개 교배포다이니 이제 세선주선 마이안주니 기분주의 이런 식이에요. 뭐야, 완전 일본어 이상한 같네, 기도. 이거. 네, 일본 종교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옛날 일본어예요. 지금 현대 일본어가 아니라. 네, 옛날 일본어. 오. 그래서 그 기도문도 다 일본 한자로 써져 있고요. 밑에 조그맣게 한글로 읽을 수 있게 번역이 써져 있습니다. 근데 본명님께서도 이제 계속 말씀은 해주셨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의아해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어쨌든 악역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데 네. 왜 이걸 얘기를 할까 굳이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 종교를 믿고 나서부터 본명님과의 너무 마찰이 심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은 아예 인연을 끊은 상태라고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끊은 지 8년이고 아예 서로 왕래가 없고 연락도 안 하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서로 등본을 떼야 주소를 아는 정도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로 지금 본명님께서는 인연을 끊으신 상태다. 그러니까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같이 함께하고 있고 그 종교도 같이 함께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근데 그거는 아니고 이미 인연이 끊긴 상태고 보지 네, 않는 상태니까. 네, 그때 무대 이후로 저는 진짜 이건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기도는 끊었고요. 그 다음에 20살 때 아예 독립을 해서 사는데 무서운 건 등본을 떼면 제 주소를 알 수 있잖아요, 엄마가. 맞죠. 예. 그래서 제 주소에 있는 그 사이비 종교 사람들한테 제 번호와 주소를 뿌려서 저희 집에 찾아오고. 이게 거짓이 아니에요. 진짜로 네. 이 사이비 쪽에 잘못 엮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찾아오고 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떤 맞아요. 사이비 종교의 만행들을 다 요즘에는 매체로 다 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 본명님께서도 오늘의 이야기도 솔직히 하시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제가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고 아니라고 거기서 말을 해도 절대 그렇지 않다. 근데 이게 이 사입이라고 종교를 나눠서 그 사람들을 빠뜨리는 데는 저는 사기랑 별로 그렇게 다를 게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간절함을 이용하고 힘듦을 이용하는 걸 거예요, 분명히 무언가를. 네. 근데 제발 좀 그런 피해자분들이 점점 사라져서 아예 네.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사실 사입이나 뭐 네. 가짜 무당들한테 그렇게 뜯기거나 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사실상. 오늘 또 어려운 이야기 가족분들도 엮여 있지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또 그 용기에 또 박수를 드리고요. 오늘 너무너무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본명님의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 번 참여를 하셨고 사이비와 연관도 되어 있고요. 원래 또 귀신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기구한 삶을 사셨어요. 힘든 삶을 사셨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라서 단편적으로만 들으셨을 때는 판단하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아마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쭉 들어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